시장요정 이혜린입니다.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엑시콘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건희 대표님은 프로텍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0.19% 거래로 마쳤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의 엑시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으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인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CXL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죠. 엑시콘은 이미 CXL 1.1의 테스터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의 테스터를 개발 중인데요. 내년 1분기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렇게 CXL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제품인 메모리 테스트 부분도 안정적인 모습인데요. 이상엽 이사님께 상승 모멘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의 종목이 레몬 아니죠. 오늘 엑시콘인데, 네. 엑시콘인데. 오늘 또 엑시콘 준비하셔서 네. 살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상한가도 찍었었고요. 네. 반도체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드는 맞아요. 회사입니다. 장비 회사입니다. 어떻게 알고 이거 일찍 그러니까 상한가를 보고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상한가 간 종목을 소개할 줄은 웬만 안 하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분명히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연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네. 제가 26,000원대에서 이제 종목을 보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전이죠, 그게. 아니야, 오후 조금 넘어서 오후 네, 좀 네, 넘어서. 급등했다가 네. 조정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분차트상 거래 터지고 너무나 예뻐서 네. 아 이걸 살까 음. 아니면 그거를 포기하고 스타킹에서 소개를 할까. 음. 근데 아 그래 뭐 수익 뭐 나면 얼마나 나겠어. 네. 그냥 스타킹에서 소개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결국 그래서 그랬죠. 작가님한테도 네. 아 고만 가라. 근데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작가님 욕은 제가 먹더라도 제가 먹을 테니까 소개는 하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하여튼 내용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상한가인 종목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근데 뭐 이제 수익률을 위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네, 수익률만을 위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좀 내용도 있고, 뭐 차트 분석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은 이제 반도체 테스터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지난 3분기 살펴보면은 SSD 쪽이 57.5%, 메모리 쪽이 42.5%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쪽이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향후에 DDR5나 SSD 테스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황 기대감을 오롯이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네, CXL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CXL이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개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도 보고 있었는데 CXL이 이번 1분기에 CXL 2.0 개발 완료를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근데 1분기라고 해야 이제 3월인 거잖아요.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뭐 지연된다 하더라도 아 그래 개발 완료한다고 했지? 1분기 얼마 안 남았네?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CXL 관련해서 2개 일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GTC 2024에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컴퓨팅을 위한 CXL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고 오. 이제 2주 후에는 또 이제 mem콘 2024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CXL 혁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한다고 했죠. 두 개 다 큰 일정인데 이게 CXL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뭐 맞춰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참 이게 공교롭게도 이게 GTC 2024가 현지 시간으로 3월 18일부터 열려요. 네. 그러면 오늘이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대장주가 상한가를 갔다. 이 말은 CXL이 함께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참 공교롭게 정확히 일주일 전에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CXL 시장이 앞으로 정말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 한 200억 달러가 전망이 되는데 2년 전 2022년에는 17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8년 동안에 10,000배 이상 커질 거, 100배도 아닙니다. 10,00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다 뭐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델타도 많고, 그럼 속도도 빨라져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CXL은 앞으로 제2의 HBM이라고 얘기할 만하다. 네.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회사도 좋습니다. 작년에 7월 달에 코스닥 라이징 스타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관계사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샘CNS랑 YIK 요 기업들까지 함께 이제 또 라이징 스타로 뽑혀서 회사가 좋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 회사가 이제 세 개가 있어요. 이게 판교 본사 및 R&D 센터가 있고 천안 사업장이 있는데, 또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지난주에 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또 이제 판교 본사를 방문해서 네. 또 이게 최명배 회장이랑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 2차 파도, 뭐 2차 상승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대장주고 나 좀 관심 가져줘. 이런 플레이가 오늘 나온 거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XL의 대장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OX로 표시를 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오, 지금도 괜찮을까요? 저도 오늘 이걸 못 사서 좀 네. 열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예, 보고 있었는데 잠깐 뭐 하는 사이에 또 훅 가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상엽 이사님 종목은 좀 믿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상한가 간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원래 성품은 아닌데 맞아요. 예. 아마 내일 좀 빠져서 시작하기를 좀 바라실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좀 더 올라갈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이제 회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DDR5 관련돼서도 뭐 그렇고 기존에 D램 관련돼서도 매출이 괜찮은 회사인데 이제 CXL까지 같이 붙으면 뭐 사실은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에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이 좀 나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좀 시초가가 낮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쵸. 좀 바람을 예. 말해주셨는데, 이상효 이사님,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네, 목표가는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지난 2월부터, 그러니까 가격 기간 조정 이후에 거래량 없을 때의 저점 부근이 약 한 15,000원 전후였거든요. 그래서 워낙 큰 이슈고, 그러면은 15,000원에 2배만 간다고 그게 벌써 3만 원 왔는데, 그러면 한 3배 정도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5,000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1월 2일 날 1월 2일이 첫 거래일이잖아요. 새해 첫 거래일에 급등하는 종목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필요한데 이때 고점 찍고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이게 상장 주식 수가 한 1,080만 주예요. 근데 1월 2일 날 거래량이 거의 한 1,0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냥 상장 주식 수만큼 거래 터지고 조정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지난주에 1월 2일 날 터진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여기 한 24,000원 전후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정확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량, 기술적인 부분, 뭐 분차트 등 뭐 이제 뭐 추후에도 이제 일정도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45,000원 너무 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이렇게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대신에 상한가로 마감했으니까 좀 내일 뭐 하루 이틀 좀 변동성 클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은 엑시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 라인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이거는, 어떤 뭐 앵커 차원에서의 네. 패스입니다. CXL 저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은 CXL은 한번 승부를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는 기억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짝 본인도 연산도 하면서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CXL 그렇다면 또 검사장비의 엑스콘까지 같이 가는 건데 문제는 상한가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패스입니다. 저도 일단 오늘 상한가 그리고 또 오늘 밤 사이에 또 CPI도 발표되고 네.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GTC 때문에 상승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사겠다.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은 패스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탁 요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프로텍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기업으로 리플로우 장비를 주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핫한 신규 장비는 바로 레이저 리플로우입니다. 칩이 부착된 PCB를 레이저를 사용해서 붙이는 방법인데 이게 칩 손상 그리고 PCB 휨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레이저 본더로 픽 패키징을 강화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대표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의 종목 프로텍입니다. 네. 요즘 본딩, 뭐 하이브리드 본딩, 무슨 본딩이 있는데 신개념 본딩
업체입니다. 본딩은 뭐 아주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네. 네, 본딩입니다. 반도체 본딩. 일단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본딩 장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회사인데 프로텍이 네. 아마 제2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그래요? 반도체는 예전에 이제 그 주로 글로벌 오사트 업체인 뭐 ASE라든지 대만의 ASE 1위 회사죠. 2위가 이제 암코어인데 이 회사들한테 주로 마이크로 서행 장비를 팔았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HBM 관련돼서 TSV 본딩 장비를 지금 돈을 이제 더 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프로텍은 이제 디스펜서 장비라고 해서 여러 장비가 있는데 사실 디스펜서가 거의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했던 네. 장비고요. 디스펜서라는 게 말이 좀 반도체 장비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네. 분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여러 칩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이제 후공정인데 네.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본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붙인다, 본드 이런 얘기인데 그걸 이제 분사해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착제를 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장비를 납품했던 회사가 프로텍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실적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 작년에 오사트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투자 더 한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본업 당연히 돌아설 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이저 본딩 관련돼서는 네, 그게 뭡니까? 신기한 예, 본딩. 그건 이제 PCB에다가 기판에다가 한마디로 네. 회로 기판 이제 AI 칩 보면은 이제 기판이 있고 그 위에 HBM을 얹고 네. 그다음 GPU를 얹고 HBM을 주변에 또 다시 얹는데 네. 이걸 얹을 때 이걸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열을 주로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분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도 한 뭐 2, 3분 정도 걸리고 네. 레이저를 쓰면 한 2, 3초 어. 정도면 되고 그 대신 이제 방식은 위에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레이저를 쏘는 방식인데 네, 그 장비를 지금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단독 개발한 게 아니라 글로벌 어사트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네. 그러면 후일에 이제 TSMC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물량이 더 많아지겠지 TSMC는 당연히 네. 그러면 ASE라든지 암코어의 물량도 많아질 거고 이쪽 장비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후공정을 강화하려고 하면 이 친구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ASE, 암코어를 이제 주로 고객이라고 네. 보고 있으면 여기는 삼성전자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인데도 주가가 5천억이 넘는데도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올 하반기 정도 빠르면 이제 연말에 이제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대감으로 먼저 좀 가지 않겠나. 수준은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스터가 지금 이제 아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보통 이렇게 본딩이 한번 간다라고 하면 한미대 반도체가 어떻게 시세를 뽑았잖아요. 네. 그럼 또 그 다음 애한테 좀 주나요? 이렇게 나눠서 공평하게? 그렇죠. 이제 독식하지 않나요, 보통? 보통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독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랑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이제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따라갈 거냐, 네.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쓸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지금 현재는 다른 방식을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프로텍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프로텍은 글로벌 오사트 업체 쪽으로 먼저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아니 같이 개발해 놓고 안 쓰면 웃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오히려 또 디스펜서 장비도 지금은 업황이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했지만 네. 이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쪽도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미 반도체와 성장 로드맵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감히 그냥 제2 한미 반도체 얘기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차트 모양도 지금 아주 예뻐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올 연말에 빠르면 네. 또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상엽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OX로 표시를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 이유는요? 네. 네, HBM 향 관련주 중에서 참 못 오른 주식 네입니다. 그래서 정말 프로텍 회사 좋고요. 저도 이렇게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정말 언제 좀 탄력이 커질지 그런 타이밍만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5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도 좀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이고 그 삼성향 쪽으로의 이제 뭐 앞으로 해외 쪽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삼성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관련돼서 모멘텀이 부각받는다면 그때는 확실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런 타이밍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은 기회입니다. 네. 프로텍이 또 예전에 TSMC 얘기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7만 원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랑 손절가를 어떻게 정할까요? 지금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손절가는 4만 5천 원 이제 흐름이 깨지면 한번 내놓으셔야 되는데 2차 목표가는 한 8만 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정고점은 무조건 뚫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수급만 보더라도 아까 뭐 연기금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ISC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네. 10.34% 정도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수페타시스도 외국인 지분 10.82%입니다. 한미 반도체 몇 프로일까요? 15.42%입니다. 근데 프로텍 지금 1.78%. 외국인들이 살 여력이 많다.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사봐야 한 15% 정도 사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여러 가지 수급 요건들을 보더라도 한번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샀는데 개인들이 팔면서 오히려 윗꼬리를 달았는데 박스권 돌파하는 신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주봉 보시면 한번 걸릴 자리에서 걸렸다. 여기를 이제 56,000원대 위로 안착하면 좀 라이트하게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건희 대표님은 프로텍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만 5천 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선택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왜 패스를? 저는 일단 지금 다른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네.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미 네.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패스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한 2주 전부터 말씀 계속 드리는데 제가 SK 하이닉스 싫어서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향은 한 번씩 시세를 다 줬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삼성전자 향이 한 번은 준다. 최근에 CX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 향은 아니지만 한미반도체처럼 확실하게 하이닉스 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딩 쪽에서 약간 삼성편 그렇다면 이제 한 번 시세를 줄 때는 삼성전자 향 쪽이 아닐까라고 해서 저는 일단 한번 따라붙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텍은 정철진 MC의 포트에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신 이상엽 이사님, 이건희 대표님, 그리고 저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스타킹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M스타그램 기다리고 있거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